고급 레스토랑의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지배인 성진은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위생백에 하나하나 담았다. 지배인님, 오늘도 가세요? 주방 직원 한 명이 물었다. 그는 이제 성진의 이 행동이 낯설지 않은 듯했다. 응, 버리긴 아까우니까. 성진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챙겼다. 예전에는 직원들도 같이 참여했지만 이제는 그저 그의 일상이 되었다. 영등포역 근처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노숙인들이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을 위한 도시락을 챙겨주던 성진의 눈에 조금 다른 분위기의 한 남자가 보였다. 다른 노숙인들과 달리 그는 말끔한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은 낡고 찢어져 있었고 무릎 부분에는 마른 흙이 묻어 있었다.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식사하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역사의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다. 성진은 순간 멈칫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정확히는 그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몇 달 전 백원그룹 회장과 함께 온 청년. 분명히 그때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값비싼 와인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때 봤던 몇 억짜리 시계가 차여 있었다. 혹시 김석현 씨 아니세요? 성진의 질문에도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왜 여기에? 석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성진이 내민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음식을 받은 석현은 조용히 비닐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담긴 빵과 스프, 그리고 따뜻한 차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석현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성진은 그런 그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청년이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가 답할 기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다 드시면 저기 물도 있어요. 성진이 가리킨 방향에는 공용 수도가 있었다. 석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두 번째로 빵을 베어 물었을 때 성진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성진의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등포역의 공기는 차가웠다. 성진은 익숙한 듯 가게에 남은 음식들을 위생봉투에 담아 들고 역으로 향했다. 오늘도 그는 그곳에 있었다. 석현은 늘 같은 자리, 역사 구석에 앉아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대고 깊이 숙인 고개로 세상을 외면한 채 성진은 조용히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도요. 석현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봉투를 받아들었다. 처음과 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도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봉투를 받아 조용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다. 성진은 그런 그를 지켜보다가 잠시 망설였다. 이제 내 얼굴은 기억하시겠죠. 석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성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매일 보니까 궁금해서요. 석현은 가만히 봉투를 열었다. 오늘은 따뜻한 국과 밥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떴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성진은 알아챘다. 따뜻한 음식을 받을 때 석현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린다는 것을. 맛없으면 말하세요. 메뉴 바꿔 드릴게요. 그 순간 석현이 아주 작게 입을 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시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매일 밤
성진은 같은 자리로 갔다. 그는 변함없이 음식을 건넸고 석현은 여전히 말없이 그것을 받을 뿐이었다. 그의 태도는 다른 노숙인들과는 달랐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도 두어 번 더 마주치면 말을 붙였다. 고맙다라든지 다음에도 부탁한다라든지 때로는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현은 달랐다. 그는 단 한 번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을 등진 채 스스로를 가두어둔 사람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진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배인님, 요즘 어디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음식 챙겨가시는 거 보니까 어디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진은 대충 웃어 넘겼다.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요. 그러나 직원들은 수상하다는 듯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주방장이 넌지시 말을 꺼냈다. 지배인님, 설마 노숙자 챙겨주는 건 아니죠? 성진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주방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숙자한테 너무 정 주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라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한두 번 도움받으면 계속 기대게 돼요. 그러다가 더 많은 걸 원하게 되고 결국은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죠. 성진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받아들 뿐인 석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한 번도 더 많은 걸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도시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뿐이었다. 성진은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켠 채 검색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그는 같은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수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지만 낡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남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가가도 경계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남자. 김석현. 이름은 분명했다. 레스토랑에서 VIP로 방문했을 때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가 100원 그룹의 손주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왜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걸까? 성진은 마우스를 움직여 검색창에 100원 그룹 김석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100원 그룹 후계 구도에서 배제된 김석현, 돌연 행방불명, 김석현 실종, 그룹 내부 갈등 때문인가. 100원 그룹 회장의 손주, 재산 상속 문제로 내부 불화. 성진은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하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김석현, 100원 그룹 회장의 친손자. 그러나 몇 개월 전 돌연 후계 구도에서 배제되었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일부 기사는 그가 스스로 가족을 떠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부는 회장 측이 그를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는 사라졌다. 모든 연락을 끊고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진은 화면을 노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가족한테 버려진 거네. 그리고 깨달았다. 그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었다. 회사에서 필요 없어진 순간 그를 찾는 사람도 사라졌다. 그의 실종을 걱정하는 기사는 있었지만 기사의 댓글을 보면 상황이 뻔했다. 어차피 금수저인데 어디서든 잘 살겠지. 국외에서 밀려났다고 행방불명. 그냥 조용히 해외에서 사는 거 아냐? 재벌과 싸움에서 탈락한 거지 뭐. 아무도 그가 거리에서 떠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영등포역으로 향했다. 역 구석, 늘 같은 자리. 석현은 여전히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성진은 조용히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도요. 석현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성진은 그의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매일 그에게 음식을 건네왔지만 오늘은 다른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석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익숙한 듯 봉투를 열었다. 성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100원 그룹 회장의 손주. 국의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 석현은 반응하지 않았다. 국을 한 숟갈 떴다. 성진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했다. 가족한테 버림받았군요. 그 순간 석현의 손이 멈췄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성진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석현이 입을 열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확실히 들렸다. 성진은 어깨를 으쓱였다. 기사에 다 나오던데요. 석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기사는 항상 틀린 말만 하진 않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허무가 서려 있었다. 성진은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석현이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성진은 팔짱을 끼고 그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요. 석현은 피식 작은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 웃음엔 전혀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 거예요. 원한 거라고요? 석현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의 손목엔 몇 억을 호가하는 시계가 차여 있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이상해 보이겠죠. 하지만 가족들한테 휘둘리는 것보단 이게 나아요. 그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거기 있으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내 인생을 대신 설계하죠. 내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성진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석현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거리로 나왔을 때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요. 한 명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다예요. 성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석현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면 난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그는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죠. 성진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상한 사람이네. 석현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죠? 성진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깨를 으쓱였다.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치곤 너무 깔끔해서요. 석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성진은 확신했다. 이 남자는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버린 거라고. 성진은 레스토랑 뒤편의 창고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았다. 원래는 오래된 주방 도구와 잡동사니들을 쌓아두던 곳이었다. 자주 쓰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공간 자체는 충분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라면 충분하겠지. 그날 밤 성진은 늘 하던 대로 영등포역으로 향했다. 석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밥 가져왔어요. 성진이 비닐봉투를 내밀자 석현은 익숙한 듯 그것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성진은 오늘은 그냥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석현의 앞에 툭 내려놓았다. 두툼한 점퍼와 깨끗한 담요였다. 석현이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성진을 바라보았다. 이건 뭐죠? 보면 모르겠어요? 옷이랑 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석현이 담요를 다시 밀어놓으려 하자 성진이 가볍게 웃으며 팔짱을 꼈다. 필요 없긴. 내가 당신이 떠는 거 몇 번이나 봤는데. 석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진은 그대로 앉아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이 생활 편해요? 편하진 않죠. 그럼 이렇게라도 챙겨주는 게 싫어요? 석현은 점퍼를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그는 결국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잘 때 덮어요.
성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가볍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더 좋은 데 하나 있는데. 어디요? 석현이 고개를 들었다. 성진은 손을 턱에 올리며 말했다. 우리 가게 뒤쪽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 정리하면 밤에 잘 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건 또 왜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보다는 낫잖아요. 석현은 성진을 빤히 바라봤다. 그는 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여기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성진은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게요. 근데 내가 원래 좀 오지랖이 넓어서. 석현은 가만히 성진을 쳐다보다가 점퍼를 한 번 손으로 쓸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한 곳이면 괜찮겠네요. 다음 날 성진은 본격적으로 창고 정리에 나섰다. 낡은 박스들과 오래된 도구들을 치우고 바닥을 쓸고 닦았다. 그리고 깨끗한 침낭과 작은 매트를 깔아두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날 밤 석현은 처음으로 레스토랑 뒤편으로 걸어 들어왔다. 창고 문을 열자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 보였다. 여기 그냥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성진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작은 매트 옆에 담요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석현은 한동안 그곳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성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다. 석현이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여기서만큼은 편하게 있어요. 그러나 레스토랑 직원들은 점점 이 상황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지배인님, 요즘 왜 창고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요즘 가게 뒤쪽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던데. 성진은 직원들의 말을 들으며 그냥 웃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석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창고 안은 조용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다행히 바람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다. 석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성진이 챙겨준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손끝으로 천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자요? 성진이었다. 아직. 석현은 짧게 대답했다. 성진은 손에 작은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따뜻한 거 마실래요? 석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성진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와 한 개를 건넸다. 석현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컵을 손으로 감싸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유자차예요. 성진이 말했다. 석현은 컵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오랜만이네요. 뭐가요? 이런 거. 성진은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았다. 그러고는 말을 꺼냈다. 이제 좀 말해줄래요? 석현은 고개를 들었다. 뭐려? 당신 이야기요.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방 안에는 유자차의 향기만 맴돌았다. 그러나 결국 석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석현. 성진은 눈을 깜빡였다. 네, 내 이름이에요. 그제야 성진은 피식 웃었다. 알아요. 이미 기사에서 봤어요. 석현도 따라 웃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근데 이제는 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석현은 천천히 컵을 굴리듯 손끝으로 돌렸다. 사람들은 내가 금수저라고 했어요. 맞아요. 부족한 거 없이 자랐죠.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근데 이상하죠. 난 한 번도 내 자리가 내 것 같았던 적이 없어요. 성진은 가만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석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은 다 싸우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사실 난 내 인생이 어떤지도 몰랐어요. 다들 그냥 내 앞길을 정해놓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이미 감정을 다 소진한 사람처럼. 난 그냥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진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그가 왜 거리로 나왔는지, 왜 여기에 남아있는지. 그래서 떠난 거예요? 석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떠난 걸까요? 버려진 걸까요? 성진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석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덧붙였다. 하루아침에 훅에 구도에서 밀려났어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죠. 근데 웃긴 건 난 애초에 그걸 원한 적도 없었어요.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그때까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한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성진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석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방 안은 조용했다. 가족들은 내가 사라진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편했던 거겠죠. 필요 없어진 도구 하나가 사라졌을 뿐이니까. 그는 컵을 내려다보며 힘없이 웃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 있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걸. 성진은 그의 손끝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컵을 쥔 손을 살짝 움켜쥐고 있었다. 성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잖아요. 석현은 고개를 들었다. 성진은 가볍게 웃었다. 난 신경 쓰는데요. 그 말에 석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성진은 유자차를 마시며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이 어디 있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 예외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석현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창고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침묵만이 감돌지는 않았다. 석현은 창고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성진이 건넨 따뜻한 커피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성진이 들어왔다. 오늘은 좀 따뜻하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창고 안을 둘러봤다. 석현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성진을 바라보았다. 할 말 있어 보여요. 눈치 빠르네. 성진은 창고 안쪽 벽에 기대어 섰다. 이제 여기서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석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나오라니요. 일 해볼 생각 없어요? 석현은 성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요? 우리 레스토랑에서 서빙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별거 없어요. 손님 안내하고 음식 나르고 테이블 치우고. 석현은 가만히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들은 제안 중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왜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죠? 성진은 피식 웃었다. 당신이 뭐라도 해야 하니까. 굳이 안 해도 살 수는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석현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할 거예요? 성진이 천천히 되물었다. 석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손님으로만 가는 곳이었고 직접 일하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손님일 자격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성진은 그의 침묵을 이해한 듯 덧붙였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 잘할 필요도 없고요. 석현은 천천히 컵을 굴리듯 손끝으로 돌렸다. 직원들이 반대할 텐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왜 굳이? 내가 지배인이니까. 석현은 성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냥 한번 해봐요. 성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느새 설득력이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 석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석현이 서빙복을 입고 홀에 나왔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다. 저 사람이 설마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거야? 그 노숙자 맞죠? 지배인님이 데리고 다니던. 소곤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성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석현에게 간단한 동선을 설명하며 가볍게 말했다. 처음엔 주문 받지 말고 서빙만 해요. 석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전히 반발했다. 지배인님, 이건 좀. 주방장이 조용히 성진을 불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들 불편해하고 있어요. 불편해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다들 아는 눈치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디서 뭐 하다 온지도 모르잖아요. 성진은 잠시 주방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직원들도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주방장은 말문이 막혔다. 성진은 덧붙였다. 그 사람 100원 그룹 손주였어요. 아마 여기 있는 누구보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해 봤겠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어떤 건지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성진은 살짝 미소 지었다. 다들 좀 겪어보면 알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주방장은 결국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석현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갔다. 물컵을 채우고 사용한 접시를 치우고 음식을 조심스럽게 손님에게 내밀었다. 처음엔 직원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어느 순간 그 시선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향한 한 직원의 말이 바뀌었다.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석현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 영업이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한결 여유로워졌다. 석현은 주방에서 접시를 정리하며 손끝으로 따뜻한 물기를 닦고 있었다. 이제는 서빙뿐만 아니라 주방 보조까지 맡게 되었고 성진과 함께 마감 작업을 하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그때 레스토랑 바깥에서 달라붙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성진이 이상한 기분에 고개를 들자 창밖으로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김도현, 100원 그룹의 회장.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얼굴로 레스토랑 안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안쪽에서 접시를 정리하던 석현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성진은 곁눈질로 석현을 살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석현은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마주섰다. 김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석현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단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다. 이런 곳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직원들은 바짝 긴장하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정작 석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김도현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석현아.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대화해보자.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그 말에 석현은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내가 사라졌을 땐 아무도 찾지 않았잖아요. 김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석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성진이 조용히 나섰다. 두 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는 레스토랑 안쪽의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도현은 성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석현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도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룹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지켜온 걸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 석현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건 내가 사라진 뒤였다. 그 말에 석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김도현은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었다. 단지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석현은 천천히 손을 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러나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김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내 선택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난 다만 한 번이라도 진짜 내 생각을 듣고 싶었다. 그 순간 석현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 이제까지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묵묵히 살아왔고 그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미묘하게 흔들었다. 석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부드럽게 깔렸다. 바깥에서는 도심의 불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의 홀은 유난히 조용했다. 김도현 회장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석현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성진은 조용히 차를 우려 두 사람의 사이에 내려놓았다. 공기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현 회장은 잠시 차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시간을 끌었다. 그는 항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단호했고 말 한마디에도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더군. 석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도현을 바라보았다. 나는 단지 내 방식대로 널 밀어붙였을 뿐이었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석현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강했다. 틀린 걸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석현은 차가운 손끝을 테이블에 올린 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도현은 잠시 멈춰 석현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회사가 내 전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넌 그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던 거겠지. 조용한 공기 속에서 차잔에 김이 서렸다. 석현은 차를 한 모금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그런 걸 기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도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전 그저 형식적인 존재였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훅의 구도에 넣었다가 빼고. 그게 제가 가족에게서 맡은 역할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저는 항상 그래야만 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싫었어요. 도현은 다시 한 번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랬겠지.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 믿었고
너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였더군. 석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도현은 조용히 덧붙였다. 너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뜻이 아니다. 석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 말에 석현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너도 참여해주지 않겠니? 긴 침묵이 흘렀다. 석현은 손끝으로 차잔을 문질렀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난 이유, 가족과의 거리,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늦은 밤 레스토랑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석현은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성진이 마감 정리를 하며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차 향기가 퍼졌다. 형님. 석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성진은 손에 든 차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레스토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처음엔 그저 살기 위해 잠시 머무르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성진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석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손끝을 움직이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걸 등지고 살았어요. 가족도, 회사도.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성진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석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성진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에 있든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석현은 성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제야 석현은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히 100원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경영에 뛰어드는 대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을 담은 기업을 만들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식당 안은 온기가 가득했다. 새롭게 문을 연 무료급식센터, 겸 대한 레스토랑. 겉보기에는 평범한 작은 식당 같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곳이었다. 석현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푸고 정갈하게 반찬을 담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첫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었다. 그때 성진이 옆에서 피식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서빙도 버거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방에서까지 일하네. 석현도 웃었다. 형님 덕분이죠. 성진은 장난스럽게 눈썹을 올렸다. 어라, 이제야 내 공을 인정하는 거야? 네, 인정할게요.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형님 덕분이에요. 석현은 장난기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진은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한 거야, 석현아. 나는 그냥 옆에서 보고 있었을 뿐이고. 그때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움츠린 채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석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한 명 눈을 맞췄다. 그때 줄맨 끝에 선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너무나 익숙했다.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눈빛. 길을 잃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던 자신과 같은 표정이었다. 석현은 조용히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향해 말했다. 배고프지? 청년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석현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웃었다. 같이 밥 먹자. 그 순간 청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국밥이 담긴 쟁반을 받아들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떤 길은 평탄하고 어떤 길은 험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입니다. 석현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거리에서 살아가며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 배고프지? 같이 밥 먹자.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온정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석현은 더 이상 길 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외롭고 어떤 길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발걸음은 새로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이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